안녕하세요. 시나리오 팟입니다. 8월 4주차, 8월 4주차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 받았던 종목들 댓글 보면서 한번 제가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여러분 부탁드리고, 제가 평소 같으면은 최소한의 어느 정도 이 종목을 쭉 차트를 돌려보면서 요런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어요. 왜냐하면 영상 찍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좀 줄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미리 그래도 한 번씩은 차트를 돌려보고 난 뒤에 영상을 찍는데, 이번 영상은 정말로 정말 종목들을 한 번도 둘러보지 않고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제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라는 점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자, 일단 영상 이거 영상은 제가 띄워놨어요. 이렇게 종목 진단 신청 받습니다 8월 4주차 이렇게 띄워놨는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좋아요가 6개입니다 조회수가 130회, 좋아요가 6개인데 댓글이 몇 개일까요? 댓글이 11개예요. 저는 여기에 답글을 하나도 단 게 없어요. 그러니까 11개가 달렸는데 좋아요가 6개란 말이죠. 참 씁쓸합니다. 한번 그래도 보도록 합시다. 좀 씁쓸하긴 하지만 어, 일단은 GVT님께서 종목을 SD바이오센서, 가비아, 캐몬 세 종목이나 올려주셨어요. 세 종목이나 올려주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또 들으셔야 되고, 또 이 영상 너무 길어지지 않게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짧게 좀 코멘트를 남겨드리는 식으로 할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먼저 SD 바이오센서 평단가는 뭐 63,000원 정도고, 지난주 떡락할 때 사셨어요. 비중이 54%나 되는데 매매 스타일이 하루 이틀 단기로 가져가려고 54%, 그 비중 베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중 베팅을 했고 5일 전에 남겨주신 거예요. 5일 전에.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 보통 이 신청 영상을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올려주신 것 같아요. 회사 좋고 실적 좋고 열심히 올랐다 내려오길래 눌림목인 줄 알고 내동매매했다가 확 물렸습니다. 비중이 꽤 커서 손실도 크다. 기다려서 오른다면 얼마까지 오를지, 탈출의 의미를 둬야 할지, 수익은 거둘 수 있을지, 얼마까지 오를지, 탈출의 의미를 둬야 할지, 수익은 거둘 수 있을지, 기회비용 생각해서 기간 대비 그냥 기회비용 생각해 손절치고 나와야 하는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겠다. 근데 일단은 요 첫 번째 것만 보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GBT님 조금 냉정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손절하세요 라고 하면 손절하실 거예요? 아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손절하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손절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 막상 손절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제 말을 듣고 진짜 손절을 했는데 갑자기 손절한 이후부터 그냥 계속 상승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저를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이 두 가지가 일단 제가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부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이 매매의 선택은 모든 게 본인 책임이에요. 모든 게. 이 매매를 선택한 것, 매수한 것, 그리고 뭐 누가 뭐래도 매도를 하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다가 막 유튜브 썸네일에 막 이런 거 있죠. 뭐 다음 주 무조건 상승할 종목 세 가지 추천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이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들어가서 봤는데 진짜 오를 것 같아. 이 사람이 강력하게 추천하고 무조건 올라간대 다음 주에. 그래서 샀어. 근데 떨어져. 그럼 여러분 이 유튜브 가가지고 이 유튜버 탓을 할 겁니까? 어, 아니에요. 이거를 보고 어쨌든 이 여러분 계좌에서 매수 버튼을 누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 매수 버튼을 누른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즉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제 말을 들으셔도 안 됩니다. 제 말을 듣고 제 말에 맹목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는 안 돼요.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지금 뭐 뇌동매매를 했다. 본인이 알고 계세요. 본인이 지금 본인이 잘못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라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일단 꾸준히 유튜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기준, 대응. 기준과 대응이에요. 결국에는 본인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샀는데 내가 자 떡락할 때 지금 봅시다. 지금 이거 뒤에 배경 종목이 SD 바이오센서예요, 여러분. 근데 뭐 여기서 5일 전 이때 올리신 그리고 68,000원이었죠. 62,800원, 63,000원 정도 대충. 여기서 지금 물리셨어요. 여기서 하루 이틀 단기간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얘가 흘러내리면 본인이 분명히 어떠한 기준에서 내가 끊어내야겠다. 여기서 올라가는 걸 내가 베팅한 건데 얘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어디선가 끊어냈어야 하는데 지금 못 끊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이미 이 매매는 실패예요. 이 매매는 이미 실패고, 만약 이 SD 바이오 센서가 이렇게 올라와 준다라고 하더라도 GBT님은 이렇게 먹은 수익은 GBT님께 독이 돼요.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기다리면 올라오네. 그럼 나중에 또 이런 종목 있으면 또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다가 결국 10번 중에 9번이 다 올라오더라도 한 번이 안 올라오는 이 한 번으로 시장에서 퇴출 당하실 거란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 자체가 이미 이 매매는 실패한 거예요. 이 매매는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올려주신, 보세요. 기다려서 오른 다음에 얼마까지 오를지 기대할 수 없어요. 탈출의 의미를 둬야 할지, 이게 맞아요. 수익은 거둘 수 있을지, 수익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건 놀부심보예요. 지금 내가 완전히 실패한 종목에서 수익을 거둔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큰 돈 묶어주고 기회비용 생각해 손절치고 나와야 하는지, 이것도 좋은 옵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탈출과 손절 둘 중에 하나가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되겠어요. 그리고 저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의 어떤 생각, 저라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만 하시고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일단 이 종목은 저희 스윙 공부 종목이기도 했는데, 보세요. 매출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영업이익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이 영업이익률이 늘면서 보면 이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 ROE가 말도 안 되게, 지금 ROE가 평균 10이에요. 뭐 기업들이 평균이 10 정도가 돼요. ROE가 보통 평균을 10으로 보는데 지금 작년에 140이었고 올해 추정치가 한 80 정도 돼요. 분기로 보면 지금 87, 뭐 61 이렇게 계속 뭐 60, 70, 80, 100 막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지금 이 ROE가 매우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가 뭔가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어떠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어떠한 이슈로 뭐 회사가 뭐 합병을 했든 뭘 했든 갑자기 어마어마한 뭐가 대박이 터졌든 뭔가가 있는 건데, 그 뭔지는 저희가 확실히 알아보진 않았어도 일단 이 회사가 저희가 스윙으로 왜 공부를 했느냐, 스윙으로 사실 이렇게 떨어질 걸 예측은 못했지만 손절이라는 걸 저희가 가져가서, 여기가 매수 타점이었고 여기 이탈했을 때는 여기서 분할 매도하는 관점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서는 손절을 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무도 당연히 공식적으로는 상상 매수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정상인데,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주, 여러분, 신규주는 기술적인 분석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캔들이 몇 개 없고 지금 보여진 지표나 이런 것들이 흐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게 1번이 기업이에요. 기업. 1번이 기업, 2번이 수급, 3번이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라는 거는 그 신규주 섹터가 묶여서 같이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한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수급은 뭐 당연히 이 종목이 좋든 나쁘든 이 분위기와 매우 연관이 있는데, 분위기를 탄다면 수급이 몰리기 마련이고, 혹은 아무도 모르게 이 종목이 정말 알짜배기 기업이어서 막 기관이나 외국인이 계속 물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사서 모으는 그러한 수급을 보여준다. 그러면 저희도 그걸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비중에 따라 좀 매수를 해서 모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괜찮아야 된다라는 거, 일단 신규주를 만약에 내가 뭐 매매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건 물론 단기 매매냐, 뭐 중기 매매냐, 장기 매매냐 이런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종목 수급은 현재 단기적으로 수급은 썩 뭐 눈에 띄고 뭐 좋다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수급은 그냥 그저 그래요. 그저 그런데 기업적으로는 일단 너무 괜찮단 말이에요. 기업적으로는 지금 52,800원이잖아요, 가격이. 근데 기업적으로만 봤을 때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 종목은 52,800원이 너무 싸요. 이 종목의 어떤 밸류에 비해서. 지금 현재만 봤을 땐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의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으로 이 종목은 10만원도 넘어가야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5만원이다? 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다. 따라서 얘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재료가 폭발할 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고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갈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 GBT님 이거 하나씩 좀 짧게 말씀드린다 했는데 좀 점점 잔소리가 섞이면서 길어지네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 현재 수급은 별로고 기업이 좋기 때문에 저라면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갈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주라 분석의 신뢰도는 좀 떨어진다 라는 거. 일단 이게 저의 생각이고 지금 손절치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얘가 뭐 돌려 세워주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오늘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영상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꼭 참고하세요. 교육 영상 중에 매매의 타점 해가지고 파트 2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른쪽 상단에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요거 영상 참고하시고 손절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도저히 이 종목 너무 손해가 커서 손절 못하겠다. 막 진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절대 안 하겠지만 이 종목만큼은 그러고 싶다. 라면 저라면 조금 호흡을 길게 보면서 아래에서 좀 뭐 평단을 낮추던지 이러한 작업들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매매 전략이라는 걸 아래에서 좀 세울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 종목 가비아. 일단 뭐 이 위에는 쭉 보고 계속 밑에 설명을 적어두셨는데 이게 사정인 것 같아요. 본인의 이제 사정을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계속 박스권 유지하다 반등 자리 같아 올라탔는데 꼬꾸라진다. 아이고 하락장에 50% 손절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린 거예요. 자, 아래 캐몬도 아마 추격 매수하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 다 지금 물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데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관점이 말씀드렸던 그 코멘트가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GBT님. 저는 GBT님께 제가 뭐 지금 돈 받고 이거를 뭐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득될 게 전혀 없어요. GBT님께 제가 이걸 손절해라고 말하는 게 제 마음이 솔직히 뭐 편하겠습니까? 존버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속편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저는 GBT님 정말 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번만 그러고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라고 하죠. 근데 인간은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주식하면서 주식 100명이 하면 100명 중에 90명이 돈을 잃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 90명처럼 이렇게 계속 하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돈을 5천만 원을 넣든 1억을 넣든 결국에는 다 시장에 반납하고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데 그 돈 다 반납하면 어떻게 해요? 또 어디 대출하든지 아니면 또 열심히 번 것 또 다시 넣고 또 반납하고 그 상위 5%에서 10%한테 다 열심히 지금 벌어서 피 같은 돈 다 반납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지금 가비아 캠은 제가 뭐 빨리 봐드리면 자 가비아부터 봅시다. 자 가비아는 지금 현재 아까 매수 평단이 16,700원 16,700원이면 대략 이 정도 구간이에요. 이 정도. 아마 이때 지금 물리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반등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관점을 잡아야 되냐 일단 보면 자 보세요. 일봉을 제가 줄인 거예요. 일봉을 지금 제가 줄인 거예요. 약 한 13, 14년간 제가 쫙 한 건데 13, 14년간 지금 매수하신 이 자리 정도 되죠. 이 자리 대략 매수하신 이 자리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 가격대가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세 번밖에 이 가격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 가격이 다시 돌아온다. 만약에 여기서 얘가 다시 돌아온다. 이걸 지금 바라고 계속 계신 거예요. 이런 자리는 무조건 손절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추세가 깨졌을 때 이 자리에서 무조건 짧게 자르고 나왔어야 하는 종목이에요. 본인이 아까 여기 적어주셨지만 2주 스윙이라고 하셨는데 2주 스윙은 이런 자리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제 스윙 공부 영상 꼭 스윙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1.5배속으로 해가지고 제 스윙 영상 몇 개만 좀 이렇게 보시길 바랄게요. 어떤 자리에서 스윙을 공부하는지 이런 자리에서 스윙을 한다라는 건 사실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래로 손절을 칼같이 잡지 않는 이상은 얘가 하방이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하방이 여기서 이만큼만 떨어져도 지금 아까 17,000원이신데 17,000원에서 7,000원이 되면은 지금 만원이 떨어지는 건데 이거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리스크를 관리한다라는 측면을 항상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매수를 할 때는 내가 잃지 않기 위한 매매를 해야지 수익을 볼 거야 라는 매매를 하면 무조건 잃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일단 최소한 초보분들의 마인드는 내가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겠다. 단돈 100원, 단돈 1000원, 단돈 만원을 수익 보고 혹은 본전쯤에 나온다. 짧게 자르고 나온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려는 걸
단돈 10,000원이라도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10만원, 뭐 일당 10만원씩 10만원씩 하루에 10만원씩만 딱 벌자. 이거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10만원씩만 딱 벌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매매를 하더라도 최대한 잃지 말자. 오늘은 최소한 플러스로만 마감하자. 마이너스를 최대한 하지 말자. 이런 마인드가 되어야지 뭐 하루에 나 10만원만? 하루에 10만원만 이렇게 매일 일당으로 채우실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으로 해서 하루 1%씩 10만원만 하루 일당으로 하자라고 한다면 그럼 왜 1000만원으로 하세요? 이게 쉬우면 한 10억 정도 다 땡겨서 하시지. 그럼 1%면 하루에 얼마예요? 하루 1000만원씩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루 깔끔하게 1% 1000만원씩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도 이런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길래 제가 굉장히 뭐라고 말씀을 좀 어머니를 이제 뭐 제가 혼낸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어머니께 좀 뭐라고 말씀을 막 드렸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지금 그러한 지금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16%라고 하시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미 나와버렸죠. 그럼 제가 저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면, 자 다시 확대해서 가비아 주봉 볼게요. 주봉상 지금 현재 이까지 이미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쵸? 그러면은 주봉상 이 갈색이 121선이거든요. 그리고 주봉상 중요한 캔들의 중심 정도가 이 정도 가격이에요. 대략 12,100원 정도 가격인데 이 12,100원, 200원에서 바닥을 한번 지지해 주면서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이 바닥권 혹은 지금 따라 올라오는 이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는 이 반전에 대한 부분까지는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손절을 못하고 거의 다 왔으니까 일단 거의 다 온 김에 여기까지는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렇게 추천드리는 거 아니고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라면 여기까지는 일단 보겠습니다. 혹은 이 밑에까지 최소한 보고 여기서 분할 지금 16% 지금 그 아까 전에 뭐였죠? 그 SD 바이오 센서에 50 몇 퍼센트 비중이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뭐 들어가 있고 그 아래 캐몬이었나요? 그것도 물려 있으면 현금이 있으세요? 일단 현금이 없다라는 게 지금 매매 전략을 제가 어떤 매매 전략을 세워도 아마 팔로잉 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저라면 현금이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지금 이런 120선이나 이 직전에 여기 중요한 자리 이 12,100원에서 차례로 어느 정도 최소 10% 10% 혹은 10% 20% 정도로 비중을 더 실어서 평단이 지금 17,000원 얼마 여기였잖아요. 여기 얘를 한 여기나 혹은 여기까지는 낮춰요. 최대한 여기까지 낮추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요 구간까지 낮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반전을 준다라고 하면 이 반전에서 본전에서부터 차근차근 물량을 털어갈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참고만 하시고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자, 캐몬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자, 캐몬 봅시다. 캐몬이 4,385원, 4,385원이면 나쁘지 않네요. 이거는 그래도 한 요 정도 선, 그죠? 대략 4,300, 요 정도 선이에요. 요 정도 선인데 보면 비중이 7%라고 합니다. 위에 지금 다 물려가지고 여기는 비중을 아마 이때 안 물리셨으면 여기도 비중 막 50% 60%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무조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처음에는 비중을 내가 만약 비중 베팅이다 라고 하면 비중 베팅은 손절이 무조건 필수예요. 손절이. 왜냐하면 이 하락이 1%, 2%일 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손절 금액이 어느 정도 크지만 감당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치면 얘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가면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가 내 계좌 전체의 마이너스 10% 20%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조건 손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 비중 베팅이 안 되고 무조건 1차 매수는 10% 정도로 한다라고 거의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본 타점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 매매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본 타점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때도 지금 매매 타점이 다 틀리셨잖아요. 틀리셨기 때문에 물린 거예요. 그럼 내 매매 타점이 지금은 좋지 않다라는 걸 인정을 하시고 매매 타점에 대한 수정 연습을 하심과 동시에 처음 내가 매매 타점 여기다 하고 본 거기가 틀렸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데이터가 있죠. 매우 높으니까 이때는 5% 내지 10%만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틀리겠죠. 그러면 아래 내려오면서 비중 조절로 이렇게 평단으로 비중 분할 매수를 하세요. 그럼 평단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반전이 나오면 수익권으로 돌아설 확률이 높겠죠. 이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공부하시고 5% 10%밖에 안 샀는데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럼 5% 10%에 대한 수익만 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예요. 뭐 플러스 5만 원이라도
플러스인 거예요. 그럼 이 5만 원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이게 한 달이 되면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이 한 달이 쌓이고 쌓이면 계속 계좌는 우상향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공하는 매매가 손에 익으면 점점 비중도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차근차근 주식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이 누가 얼마 벌었대, 누가 얼마 벌었대라는 얘기만 듣고 나도 얼마 벌겠지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100명 중에 90명은 결국에는 돈을 받죠. 그러니까 뭐 초심자의 행운 혹은 뭐 내가 어느 정도 좀 공부했다 싶어가지고 좀 자만하면서 매매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수익 쐈다가도 한 번에 그냥 마이너스 4000, 5000, 마이너스 1억 찍는 게 여기에요.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차분한 호흡을 가져가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GBT님 아셨죠? 어쨌든 캠은 지금 추격 매수하다 물렸다라고 하는데 손절치고 나올지 기다리면 오를지 저라면 손절 칠 거예요. 저라면 이런 상황에 손절 치는데 그냥 단순히 뭐 지금 GBT님의 상황 다 빼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저는 이 종목 봤을 때 저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어때요? 추세를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에 지금 타고 있어요. 상승 추세 잘 타고 있고 고점을 좀 낮추는 이러한 수렴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이 수렴의 끝자락이 거의 다 와가는데 끝자락에선 방향을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까지 확인을 한 이후에 이게 지금 저라면 이 종목을 이런 자리에서 단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런 자리에선 단기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이런 자리로 종가가 강하게 마감하는 저희가 늘 상승 기대 종목 매일매일 상승 기대 종목 공부할 때 그런 관점에 어떤 타점이 온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 종목은 그런 타점이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라면 아직까지는 매매 안 하겠지만 어떤 타점이 와서 내가 매매할 구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상승의 여력,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단순히 제 종목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빨리 다음 분 보죠. 민준님께서 저희 방에 저희 공부방 부방장님 맡아주시고 계시죠. 굉장히 많은 분들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좋아요도 눌러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물려서 급하고 힘든 건 이해하는데 좋아요 정도는 남기시고 부탁하셔야. 네, 아까 좋아요 6개 보셨죠? 댓글이 11개인데 좋아요가 6개. 좋아요 정도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태양이 아빠님이 S트래픽 액트로. 자, 봅시다. S트래픽 7280원에 비중이 또 50%네요. 매수 시기는 8월 13일. 한 보름 정도 되셨고 차트보다 21선 위로 올라가고 상승 추세인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데 뭔가 한 가지 내지 두 가지의 이유만으로 매수 접근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태양이 아빠님. 내가 매매 전략.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가 처음 할 때, 이 주식 처음 하면서 저도 막 많이 잃고 할 때 제가 그런 걸 썼어요. 노트에다가 매매하면서 뭐 꼭 지켜야 하는, 내가 매매하면서 앞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을 하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적어놔야 될, 그러니까 10계명처럼 꼭 지켜야 하는 어떤 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이 생기면 여기다 하나씩 그때마다 기록을 했거든요. 1번, 2번. 이게 지금까지 쭉 늘어나서 한 10번까지 거의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매매 전략, 매매 접근을 할 때는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걸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근데 차트보다 20선 위로 올라가고 상승 추세인 것 같아서요 라는 거는 너무나 내가 내 돈을, 태양이 아빠님 만약에 지금 여기에다가 얼마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보세요. 어디 회사 가가지고 한 달 쎄 빠지게 일해서 예를 들어서 뭐 평균 300만원 정도 벌었다 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300만원, 마이너스 600만원이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가 한 달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게 달려 있을지도 모르고 그 이상이 달려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행위인데 매수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안일하게 접근한다라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물며 뭐 어디 마트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따져보고 사잖아요. 10원 좀 더 싼 거, 뭐 여기는 4 플러스 1인데 여기는 5 플러스 1이네. 그럼 이거 산다든지 이런 어떤 관점을 좀 계속해서 갈고 닦아가지고 좀 정교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사유가 조금은 빈약하다라는 점 일단 코멘트 남겨드리고 S트래픽 봅시다. 8월 아까 13일에 7,280원이었죠. 8월 13일에 7,280원이면 7,000, 8,000, 7,200 한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아요. 7,280원 이 정도, 그쵸? 이 정도예요. 지금 보니까 올려주셨을 때가 며칠 전이었죠? 5일 전이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때였네 이때. 그러니까 지금 올려주셨을 때에도 비중 50%의 상승, 그러니까 손해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쵸?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리, 이 자리에서는 지금 뭐 단기로 들어가신 건지 뭐 이런 걸 적어놓지 않으셔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저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단기 관점을 했다라고 하면 분할 매도를 했을 관점이에요. 단기 매매였다면. 스윙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분할 매도 역시 하고, 내가 산 자리가 이 자리니까, 그쵸? 이 자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분할 매도. 왜?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요. 저항을 받고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이 종목은 제가 공부할 거예요. 월요일 상승 기대 종목으로 아마 공부할 수도 있는 그 후보군에 제가 올려놓은 종목인데, 현재 이렇게 너무 추세가 예쁘고, 그쵸? 추세가 예쁘고 뭐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어떠한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조정을 봤는데, 제가 이런 조정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상승을 쭉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고 이평선이 이렇게 살살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이평선을 만나러 가는 경우. 두 번째, 상승을 하고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한 요 정도? 좀 떨어지더라도, 좀 조정을 받더라도 약간의 조정만 받는 상태에서 이평선이 따라 올라와서 만나는 경우. 그랬을 때 이 2번의 경우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승하고 난 뒤에 쭉 내려와서 이평선이, 그러니까 가격이 이평선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 지점에선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크게 주가 변화가 없으면서 거의 한 4개월이란 기간 조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얘가 여기서 바로 반등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랜 기간 조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상승 이후에 어떤 지켜줘야 할 지점들을 못 지켜주고 약세 흐름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 약세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이때 만든 매물을 소화해야 되고 여러 그 기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어쨌든 그런 기간 조정을 좀 예쁘게 받고, 결국에는 조정을 1번 조정이었지만 이 조정을 예쁘게 받고 지금 현재는 주가를 조밀하게 이렇게 계속 저가를 높여주는 좀 견조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런 자리, 지금 자리는 직전에 종가 고가 다 돌파해준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는 보겠습니다만, 지금 자리는 분할 매도 할 수 있는 자리, 여기서 슈팅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어때요? 요 매물대,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 해줘야 되는 자리들인 거죠.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플러스 중이시니까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심리가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이너스라면 심리가 좋지 않은데 지금 플러스 중이시니까 심리가 좋으실 거고 잘 대응하실 거라 믿습니다.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액트로 8,520원, 8월 23일이면 며칠 전이네요. 며칠 전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그냥 화끈하게 그냥 현금 비중을 두지 않고 화끈하게 비중을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이네요. 차트보다 상승 추세로 바뀐 것 같아서요. 상승 추세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같아서요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일단은 뭐 본인의 어떤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액트로 봅시다. 8,520원, 8,520원. 액트로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 중이시죠. 그래서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라면 수익 중이다. 근데 얘가 단기 관점이라면, 단기 관점이나 스윙 관점이라면 분할 매도. 장기 투자로 내가 만약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뭐 기업도 봐야 되고 이 전체적인 큰 추세를 봐야겠지만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전에 그 S트래픽과는 다르게 이 액트로라는 종목 지금 얼핏 봐도 어때요? 저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좀 물량을 정리한다,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시면 여기선 얼마나 더 계단식 하락으로 이어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까 차트가 상승 추세로 바뀐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좀 차트를 줄여서 보면 어때요? 상승 추세로 바뀐 것 같나요? 차트가? 그렇게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런 근거가 너무 부족해요.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 그쵸?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잖아요.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어요. 지금 요 지점에서 돌파가 나왔다. 이렇게 하방으로 수렴하는 가운데 돌파가 좀 나왔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보시는 거라면,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라면 분명히 어떠한 지점에서 지금 이런 보신 기준에 따라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분명히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종목은 얘가 여기서 금방 다시 꺾여서 저가를 갱신해 줄 수도 있는 노릇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아빠님 아셨죠? 물론 지금 요 돌파가 나왔다라는 가정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자리 지켜준다면 좀 더 상승해줄 여력 혹은 장대 항봉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러한 여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걸 보시고 들어가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본인의 어떤 그 기준이 분명히 좀 있으신 분 같고, 다만 조금 더 정교한 매매가 이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응 그리고 비중적인 부분이 조금만 더 비중 조절에 신경을 쓰시면 더 좋은 매매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미스터 골드님께서 SAT 평단 4,300원 평단 4,300원이고 매수시기 한 달 30% 너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제가 이전에 계속 잔소리를 길게 했기 때문에 잔소리 더 이상 드리지 않을게요. 요 앞에서 잔소리 다 들으셨죠? 같은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미스터 골드님. SAT 평단 4,300원 SAT 평단 4,000 아이고 4,300원이 이 자리예요. 이런 자리. 그쵸? 지금 날짜는 안 나왔는데 한 달 정도라고 하니까 그냥 이 고점, 최고점에서 물리신 게 맞아요. 그쵸?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매수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매수하신 거냐, 단기냐 스윙 이런 것도 남겨달라고 분명히 양식을 위에 남겼는데, 양식을 제가 남겼기 때문에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스윙 매매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아닌 분들은 제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양식에 정확하게 맞춰서 적어주셨으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 4,300원인데 비중 30%고 너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저도 안타깝네요 라는 말밖에는 남겨드릴 수가 없고, 이 자리 이 종목에 대한 생각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금 미스터 골드님의 어떤 관점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너무 간략하게 적어주신 나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봅시다. 이 종목 지금 간략하게 보면 이러한 추세, 그죠? 이러한 추세, 상승 추세 자체는 지금 거의 이탈 직전에 와 있어요. 이탈 직전. 거의 최하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전을 보여줘야 될 만한 자리예요. 지금 다만 이 자리에서 지금 사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사셨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고 여기까지 물린 거라고 하면 저는 지금 자리, 현재 자리가 지금 자리가 딱 하락을 하다가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장기 이평선 241선 위에 올라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올라타서 사거래일을 버텨주고 있어요. 사거래일을. 이 사거래일을 버텨줬다라는 거 얘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확률이 그럴 힘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이 상승을 보여줄 때 거래량이 조금만 더 실렸다라고 하면 좀 신뢰도가 높을 텐데 그게 좀 부족한 게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 수급 상황이 보면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까지 올려쳤다가 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저라면 지금 현재 이 3,000원 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비중 30%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할 테니까 절대 제 말 듣지 말고 본인이 판단을 하세요. 저라면 이 자리에서 30에서 한 50% 정도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요. 한 중간 정도까지 맞춘 다음에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무조건 보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가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분할로 일단 내가 가진 물량의 최소한 절반은 정리를 해요. 이렇게 반등을 강하게 준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이 밀집된 이평선 부분까지는 저는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갭을 만들면서 떨어진 이 자리, 이 갭은 메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메워준다라고 하면 일단 절반의 물량을 줄이고, 얘가 더 강한 상승으로 올라와서 지지해주는 이런 이평선과 이 갭 부분 위로 올라와서 지지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지지선을 잘 보면서 지지가 무너지면 나머지 전량 다 이제 물량을 터는 거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요 구간까지 직전에 만들었던 고점 부분까지 다시 한번 또 추가 상승을 보여줄지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현님께서 HDC 11,100원 8월 24일 비중 20% 스윙 투자 생각 중이시고 매일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HDC 봅시다. 11,100원에 8월 24일 11,100원에 11,100원에 8월 24일 8월 24일이면 대략 이 정도고 11,100원 한 이 정도 그쵸? 이 정도쯤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관점이 스윙이었죠. 스윙으로 생각 중이시다. 자, 이 자리 지금 11,000원짜리가 스윙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리인지를 한번 저희가 살펴봅시다. 일단 차트를 이렇게 짧게 여기서부터만 차트를 봤을 때도 보면 어때요? 추세가 깨졌어요. 추세가 그냥 이렇게 아예 깨져버렸어요. 지금 현재 추세가 완전 깨져버리고 장기 이평선도 다 그냥 뚫렸어요. 한번 지지받았죠. 근데 지지받고 난 뒤에 다시 살려내는 게 아니라 이탈해버리는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지금 현재 저점은 이 자리가 요때 만들었던 요때 계속 견조하게 지지받고 주가가 박스권 그리면서 움직였던 요 구간 지금 하단을 테스트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 지점 저희가 이 종목을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지점이 마지노선이었어요. 마지노선. 이 자리를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차트를 좀 줄여서 봅시다.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보면 지금 어때요? 저점부터 고점 연결하면 이렇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지금 추세가 이탈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추세를 이탈했다라는 건 지금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추세를 이렇게 이탈했어요. 얘가 여기서 상승으로 돌려주나? 고점 높여가고 저점 높여가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베팅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지금 여기가 1년이에요. 1년. 1년을 아래에서 지금 올라올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버티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운 좋게도 한번 이렇게 뭐 찔러줬는데 이 구간이 없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올라온 척 하다가 그냥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저점을 낮춰가는 하락을 3년, 4년 보여준다라고 하면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그 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다만 지금 이 종목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어때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자리가 거의 저점하고 엄청나게 크게 벌어진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나마 다행인 거고 다만 이런 종목 지금 이렇게 기준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기간에 대한 리스크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윙으로 보신다 했는데 이 스윙이 얼마나 보는 스윙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라면 일단 아까 11,100원이셨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수익 구간이잖아요. 11,400원이면 저라면 일단 끊어내요. 저라면 지금 추세가 이탈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그 기준을 보고 매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이런 종목 스윙으로 안 가져가요. 스윙으로 가져가려면 얘가 여기서 회복을 해준 다음에 적어도 이 직전에 만든 이 파동을 돌파해주는 이 자리를 돌파해줄 때 다시 한번 볼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박수현님께서 이번엔 신청하신다. 저번 주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엔 신청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KCC 건설이고 매수 시기는 이틀에 걸쳐서 매수를 하셨다. 분할 매수하신 건 굉장히 잘하셨고 분할 매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중 8%밖에 안 된다라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봐요.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수가 시장 상황이 방향성이 아직 결정될랑말랑하는 그런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중 있게 매수하기엔 좀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영상에서 보수적인 관점이다 아직까지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만큼 이 비중은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유 월봉상 대추세의 전환이라고 판단을 했고 거래량 터진 후에 빠지는 건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해서 매집 시작했다. 추후 비중을 늘릴 생각이다 라고 하셨어요. 봅시다. KCC건설 1460원 1460 지금 어쨌든 수익 구간이시고 8월 19일에서 20일 8월 19일에서 19일 20일 요때 요렇게 빠질 때 매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집을.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상승 캔들을 연이어서 보여준 이 자리 있죠. 이 종목이 시간적인 부분, 기간적인 부분에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면 최소한 한 가지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주가를 한번 쏴주었던 이 자리의 시가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이탈을 했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는 이 관점 자체를 저는 좋게 보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줬으니까 한 2, 3거래일 만에 빠르게 회복해 줬다라는 게 고무적이지만 이건 결과론적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오고 여기 위에서 저항 맞으면서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비중이고 뭐 지금 결과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매수 관점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를 지금 이렇게 회복해주고 좀 지지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때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은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리스크가 확인되지 않은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건 저는 조금 좋지 않다라고 봐요. 한 가지 이 241선은 무조건 지지해 줄 거다라는 본인의 어떤 확고한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어쨌든 이때 이렇게 샀으니까 지금 평단보다 위이시고 차트를 이렇게 작게 해서 보면 현재 주가가 쭉 하락을 했어요. 한 2년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쭉 코로나 이후로 상승을 해주고 있다.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근데 지금 자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본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낮은 가격대는 아니에요. 이렇게 잘라서 본다라고 하면 그쵸? 오히려 높은 가격대에 속해요. 근데 이 높은 게 애매하죠. 아예 이 상단 계속 상단에 저항을 만들었던 이 상단을 뚫어주는 그러한 가격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쭉 내려와서 이 박스의 어떤 하단 부분 정도다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지점들도 아니에요. 좀 애매한 구간인데 오히려 이 애매한 구간에서 하락을 얘가 돌려내지 못하고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얘가 이런 자리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이때 거래량 들어왔잖아요. 그쵸? 이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난 뒤에도 빠졌어요. 이렇게. 무조건 거래량 하나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그리고 얘가 이렇게 거래량 들어왔지만 이전에 이때를 보고 그 전에 이때도 보고 큰 그림에서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한 점들을 조금 더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보세요. 저점에서부터 이 추세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추세를 좀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탈을 하고 빨리 회복해 주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 현재 자리도 썩 막 예쁜 자리는 아니에요. 이 자리 못 지켜주고 하락할 확률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못 버텨주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약손절이라도 끊어내고 스윙 관점이니까 이런 종목 말고 더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을 볼 것 같아요. 저라면 이 종목이 어떤 재료가 있는지 뭐 어떤 섹터에 뭐 그런 건 제가 잘 몰라요. 저 아무것도 그냥 차트만 보고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이 어떤 재료가 있는지는 매수하신 분이 매수하신 박수현님 맞나요? 성함이 박수현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죠. 매수하실 때 알아보고 매수를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저라면 지금 현재 이 시가를 못 지켜낸다. 계속 이 고가를 낮추고 저점을 갱신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라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끊어내고 이런 종목은 일단 매매하지 않고 다른 종목을 일단 볼 것 같아요. 더 나은 종목, 더 베스트한 종목을 찾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내가 죽어도 이 종목을 해야겠어. 만약에 죽어도 내가 이 종목을 해야겠다라는 가정하에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놨죠. 이 기준 위에서 견조하게 버텨주는 이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리고 돌파해주면 돌파할 때 매도와 눌림의 매수. 돌파를 여기 돌파해주면 매도, 눌렸을 때 매수. 이런 식의 어떤 매매 전략적인 측면을 좀 가져가면서 평단 관리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러한 종목일 것 같아요. 저라면. 일단은 이 종목이 지금 보면 이 자리가 지금 좀 견조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 계속 지지받고 계속해서 지지받았죠. 그리고 좀 더 과거로 돌려보면 저항받고. 그래서 이 가격대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여져요. 10,000원 정도. 라운드 피겨죠. 10,000원 정도가 중요한 가격이라고 보여지니까 최소한 이 10,000원. 10,000원을 기준으로 잡고 저라면 10,000원 이탈하면 일단은 자르고 나와서 보겠다. 지금 자리도 자르고 나와서 일단 다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은 본인이 하시길 바랄게요. 제 말이 100% 맞을 수가 없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 저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큰일 났네요. 자 영상 50분 넘으면 안 되는데 열무님께서 신테카 봐요. 빨리 할게요. 사유 지인 추천.
야, 제가 지금부터 잔소리 시작하면 영상 1시간 넘습니다. 잔소리 생략하겠습니다. 지인 추천 절대로 무조건 이 지인을 원망하지 않으실 자신이 있다면 뭐, 그리고 본인이 나는 이 돈 잃어도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이런 거 하셔도 되는데, 앞으로는 절대 지인 추천, 지인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떠한 곳이다, 막 어떤 증권사, 내 친구가 증권사 일하는 애널리스트인데 그 친구가 사라고 해도 사지 마세요. 매매는 본인,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상승 기대 종목 이런 거 하면서 쭉 종목 10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음날 정말 잘 갈 때도 있고, 정말 잘 갈 때 막 상한가도 몇 개씩 나올 때도 있고, 정말 안 갈 때는 하나도 안 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이 종목 절 믿고 매수하시면은 잘 가면 제 탓하고, 잘 가면 제 탓이고, 잘 안 가면 또 제 탓할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 절대 저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 아니니까 절대 따라 매수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도, 본인의 자기 주도 매매, 본인 스스로가, 이거는 제가 이전에 아래에서 계속 잔소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 생략할게요, 열무님. 제발 이건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할게요. 일단 신테카 바이오 빨리 봅시다. 신테카 바이오 어때요? 고점 계속 낮추고 있고 저점 계속 낮추고 있어요. 이런 종목은 하지 마십시오. 일단 최소한 지금 121선이나 241선 이런 장기평선 위에 있는 종목을 하세요. 이게 1차적으로 초보분들이 1차적으로 하기 쉬운 매매예요. 장기 이평선 위에 있는, 주가가 장기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을 하셔라. 1번. 2번은 고가를 높여가고 저가를 높여가는 종목을 하셔라. 2번. 쉽죠? 이 두 개만 지켜도 적어도 물릴 가능성이 매우 적어져요. 이해되시죠? 물릴 가능성이 이런 종목보다 훨씬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에 매수하셨죠? 18,400원에 10%. 언제 매수하셨다도 없어요. 그냥 지인 추천으로 그냥 매수했다. 18,400원이면 대략 뭐 요런 지점이에요. 요런 지점. 요 꼭대기 한 이쯤 사셨어요. 이쯤. 자, 저는 계단식 계속 하락을 할 것 같아요. 언제 올라와 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지, 제가 신도 아니고 이거 언제 올라갈지 알면 풀베팅 하겠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은 언제 올라갈지 저도 감이 안 오지만 얘가 올라올 때쯤에 어떤 시그널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시그널을 보고 매매 접근해볼 만하네라는 그런 관점이 딱 나와줄 때 저는 그때 접근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볼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얘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자리가 어쨌든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쵸? 요 자리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갈 자리 있지만 대략 이 만원 정도, 만원, 11,000원 요 정도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고, 이 자리를 좀 지켜줘야, 이 자리 이탈하면 저점도 저점까지도 테스트하러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지금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며느리도 몰라요. 신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었던, 좀 머물렀던 이 구간, 대략 만원 좀 위, 만원, 11,000원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돌려주는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추세 반전의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손절을 할 것인지, 본인이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을 쭉 낮춘 다음에 탈출하는 전략을 할 것인지, 이건 본인의 판단에 달린 거예요. 아셨죠? 이런 종목이 일단 저라면 손절합니다. 저라면 손절해요. 저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비중 10%니까 저라면 그냥 손절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추가하고 말고 안 하고,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크게 물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라면 손절하겠습니다. 클램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7월 19일 19,300원. 일단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항공 쪽이고, 저는 이 우주항공 쪽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모아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늘 지금 몇 달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땐 10%인데 지금은 5%가 좀 안 되네요. 좀 손절을 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중장기로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추매 시점이라던가 앞으로 좀 괜찮아 보일지,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 물리고 이런 걱정이 아니라, 지금 클램님께서는 이 종목의 앞으로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앞으로의 관망 같은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걸? 앞으로의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저의 생각이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봅시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뭐 5% 정도 가지고 계시고, 뭐 얼마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추세가 깨졌어요. 이 자리에서 추세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만약에 내가 단기 매매 혹은 모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일단 이 자리에서 나왔다가 다시 보는 관점이 많은데, 지금 241선 지지를 해줄까 말까 지금 좀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거든요. 241선일 뿐만이 아니라 직전에 요런 자리 직전에 지지받았던 자리, 그리고 상승 시에 상승 올려 쳐줬던 요 자리,
그래서 이 자리 중요한 자리고 이 자리 이탈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필연적으로 이러한 자리들 차례로 테스트하게 됩니다. 차례로 테스트하게 돼요. 월봉. 지금 월봉상 흐름 보면 월봉상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월봉상 봤을 때는 조금 더 아직까지 하락할 수는 있겠다.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봉도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락할 폭이 있어요. 지금 음봉 나오고 양봉 돌렸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음봉 쭉 나오면서 이 밑에 자리 찍어줄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찍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탈도 할 수 있죠. 이탈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종목이 어쨌든 지금 현재는 큰 추세에서 이렇게 자 상장하면서 만든 저점 큰 추세에서 봤을 때는 얘가 내려올 자리가 많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단기적인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1차적인 지지선 여기 이탈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요런 자리 차례로 하면서 요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 그러니까 우주항공 쪽 섹터들은 이 차트가 좀 비슷할 텐데 우주항공 쪽 섹터는 저라면 조금 긴 호흡으로 볼 것 같아요. 긴 호흡. 긴 호흡으로 봐서 어떠한 사람들의 투매가 나오는 그러한 시점에 분할 매수를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투매가 나오고 수급이 좋지 않아지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어떤 지지선이 다 이탈하는 그러한 과정일 때 조금씩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이 있어서 마지노선이라 하는 건 충분히 있는데 그 마지노선은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거래량 들어왔던 이때가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여기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기준을 깰 때 저는 이 어떤 기준 깨는 자리에서 좀 물량을 잡아가지 않을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클램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영상이 50분 넘었네요. 한 분 남았는데 아쉽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잔소리를 한마디만 줄였어도 영상 50분 안에 할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초록별님 팜스토리 팜스토리 봅시다. 매수 시기는 7월 27일이니까 한 달 정도 되셨고 정확하게 그쵸? 평단은 2770원 추매를 좀 하셔서 2670원이고 딱 100원 정도 낮추셨네요. 비중이 40%고 스윙 매매.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팜스토리 봅시다. 한 달 전에 지금 이거 여러분 주봉이에요. 주봉이고 아까 매수한 게 2770원 2770원 여기 한 달 전이죠. 지금 여기고 이게 주봉이니까 한 달 전이면 여기서 사신 거 여기서 좀 추매 밑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략 평단이 이 정도라는 건데 자 제가 오늘 사실 저저번 주도 항상 말씀을 잔소리가 거의 영상에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죄송하기도 하고 좀 착잡하기도 해요. 제가 좀 더 교육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계속 꾸준히 드려서 이런 매매를 반복하지 않으시게끔 해드리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고 일단은 매수 타점이 어떤 좋지 않다 혹은 매수 타점이 여기서 어떤 매수 관점을 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매수하신 건 옳지 않다. 본인은 훈련되어 있지 않다. 본인의 매매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즉 앞으로의 매매에 있어서는 이 종목을 일단 떠나서 앞으로의 매매에 있어서는 무조건 비중을 줄이세요. 지금 현재 내가 1000만원으로 주식을 하고 있다면 1000만원, 100만원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이 100만원으로 일단은 하세요. 본인의 실력이 아직까지 이 1000만원 다 잃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 100만원으로만 하고 비중을 40%씩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중을 5에서 10%만 하세요. 1차 매수는 무조건. 왜냐하면 본인이 보는 타점은 틀릴 확률이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제가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 쉬운 게 아니고 대부분의 주식 초보분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주식 초보분들은 내가 매수하면 떨어져요. 이게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에서 10%만 하시라는 거. 어차피 밑에서 평단 조정을 하기 위해 비중을 조절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자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팜스토리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봅시다. 팜스토리 일봉을 좀 줄여서 봅시다. 큰 그림을 봤을 때 자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2000 약간 700 얼마였으니까 이 자리. 자 어때요? 지금 23년간의 차트를 보고 계세요. 23년 동안 이 자리를 왔던 때는 1999년에 이때 한 번, 두 번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이 자리에 온 적이 근접했던 적이 한 번 정도 있었네요. 그리고 한 번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리에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스윙을 가져간다.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요런 자리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윙이라는 종목, 그러니까 스윙이라는 종목이 아니라 스윙이라는 관점으로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단타로 들어갔는데 물려서 스윙을 하지 마세요. 단타로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손절하고 나오세요. 이걸 스윙으로 돌리시면 이렇게 돼요. 지금 만약에 이 자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15년 들고 가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 자신이 있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자르시고. 자꾸 잔소리 하게 되니까 잔소리는 그만하겠습니다. 어떤 지금 자리,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매매를 하고 계신지는 본인이 깨달으셨을 테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큰 추세, 고가를 높여가고, 그죠? 고가를 높여가고, 저가를 높여가는 이러한 추세를 만들다가 추세를 이탈시켰어요. 그죠? 추세를 이탈시키니까 어때요? 직전에 만든 저점을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 자리 이탈시킨 거 다시 들어 올려주면서 추세의 상단 부분 정도까지 한번 올라와서 저항을 맞아요. 그 다음에 쭉 기간 조정을 받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 기간 조정을 받을 때는 어떠한 관점에서는 매수, 이런 자리에서는 스윙으로 모아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왜냐면 얘가 상승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 자리를 떨어지지 않고 버텨줘요. 상승을 보여주고 난 뒤에 쭉 버텨주니까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상승을 보여주고 난 뒤에 쭉 버텨주잖아요. 떨어지지 않고 어떤 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는 스윙으로 모아갈 수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스윙을 모아갔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직전 고점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근데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서 동시에 고점에서 음봉으로 최고점을 찍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보세요. 이 종목이 지금 올해 1월부터 지금 8월이죠. 8개월 동안 상승의 흐름을 계속해서 파동을 보여줬어요. 상승 파동을. 그러면서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이 고점 찍을 때 만들었던 이 파동의 시가 정도 부분을 이탈을 시켰어요. 물론 시장이 좀 밀린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시장이 밀림에 의한 단기적인 어떤 일시적인 시장의 밀림에 의한 좀 주가 빠지는 거라고 본다면 빨리 회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빨리 회복해주는 게 관건인데 이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면 빨리 회복을 해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빠지고 이렇게 V자로 올려주면서 최소한 이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와주는 그림이 예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려오고 지금 반등을 줬다가 다시 살짝 꺾이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얘는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어떤 자리? 지금 이 자리 지지받으면서 한번 튀어 올라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직전에 계속 지지받았던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 이 자리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 1975원.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1975원이란 이 자리를 이탈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얘가 다시 나중에 올라오려고 하면 이 자리가 엄청 강력한 저항이 돼요. 올라오려고 하면 웬만한 수급으로는 이 자리를 다시 뚫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오려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질 때 만약에 이때 만들었던 이 저점을 갱신한다. 저점 갱신을. 그럼 이제부터는 계단식 하락,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이 하락 추세로 완벽하게 돌아서 버린 거예요. 지금도 하락 추세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중요한 자리를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얘가 만약에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그러면 지켜준다. 일단 내가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탈출을 일단 1번이 탈출이잖아요. 그쵸? 그럼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라는 매매 전략을 1번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실어요. 비중 베팅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은 평단이 최소한 낮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물을 타느냐에 달라지겠지만 물을 타서 이렇게 좀 평단이 낮아질 거예요. 여기보단 최악보다는 차악으로 나아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려왔을 때 여기서 튀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분할 매도하면서 손해를 줄여나가는 최소한 여기서 이만큼 손해볼 거를 요만큼만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전략을 취하시고 이탈한다. 내가 여기서 물량을 실었는데도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탈하는 순간 손절하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 제가 손절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종용하는 게 아니에요. 종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제 말 듣지 마세요. 제 말 듣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선택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길어져서 1시간짜리 영상이 됐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항상 보시는 분들이 좀 피로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좀 영상 길게 하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음부터 영상을 좀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영상을 뭐 2개로 나누던지 어떻게든 한 방법을 좀 마련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